네, 오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한남동 관저업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관저 수색을 불허하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 2차 변론 기일이 진행됩니다. 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서른 전 국회의원과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한남동 상황부터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8시쯤에 지금 정문을 들어가서 아마 이제 실내로 진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 3차례 소환에 이제 응하지 않자 공수처가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건데요. 오늘 상황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참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네.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직 대통령이죠. 예. 현직 대통령이긴 네. 합니다만은 내란죄로 징치를 받아야 될 처지에 있는데 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뭘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내란을 범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못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자신은 당당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걸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되느냐. 네. 여론조사라면 70% 이상이 엉터리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국민들 정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동떨어지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은 네. 극히 일부의 극우 유튜브들에 휩싸여가지고 그 정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건 상식으로 생각하면 계엄은 끝났습니다. 내란도 안 돼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예. 본인만 털고 일어나서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해서 내 책임지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편안한 상태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걸 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동조하고 있어, 심지어. 이게 얘기가 되느냐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판단이 어긋나서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동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예. 그분들조차도 고위공직자조차도 뭐 변호사조차도 같이 가려고 하고 있으니 함께 동반은 그냥 몰락하려고 작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지금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법적으로 위법하다 그러는데 그게 내란을 벌렸는데 네. 그게 위법하다는 얘기가 설득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럼 바보입니까? 아니 헌법 공부를 한 사람이라든지 행법 공부 조금만 했더라도 네. 내란죄가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비상계엄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전시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을 때 비상계엄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건 누구든지 알고 있고요. 내란죄 헌법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쳐들어가서 국회는 끄집어내려고 그러고 국회를 못하게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내란죄 충분히 되는 거죠. 병력을 동원해서. 예. 형법 규정에 그렇게 따박따박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 한 번만 보더라도 이건 무조건 내란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나머지 건 다 부수적인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비틀어가지고 해석을 해볼까 하는데 그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제발 네. 그 주변에 있던 이 사람들 비서실장부터 해서 주변의 변호사들 이분들 정말 진정을 시켜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제가 볼 때 정상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상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달래면서 이끌까지 가야지 함께 부안해동해가지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어떻게 될지 지금 5시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구인이 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저께는 관저앞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이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겠지만 아침부터 어제부터죠. 며칠 전부터 우리 이 사태가 지금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그 경찰과 경호처 다 국가 공무원 아니에요. 네. 서로 대치를 하고 있다. 그 사태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은 벌어졌고, 네. 지금 서 의원님 말씀대로
내란 혐의가 분명하다 뭐 그런데 그럼 대통령이 지금 뭐 증거인멸을 한다든지 그럴 거 아니잖아요. 네. 뭐 대통령 측에서 지금 주장하는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수처가 명확하게 그 내란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직권남용죄는 뭐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와 연결돼서 뭐 내란죄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할 수 있다. 근데 경찰이 있거든요. 경찰에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또 그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왜 돌아 서부지법으로 갑니까? 네. 사실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내란죄 저지른 것도 딴 데 갈 거 아니고 뭐 증거인멸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납득하게. 예, 그래서 좀 차분하게 법도 집행을 하고 그래야지. 저렇게 뭐 경찰과 경호처가 대립을 하고 거기에 뭐 시민들이 모여서 아우성을 치고 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이 일이 도대체 뭐냐. 천천히 해도 되고 법을 좀 잘 따져서 해도 되고 는 그렇게 해서 좀 국민들의 불안, 보고 있는 불안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서 천천히 차분하게 설득력 있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저거 예. 조사를 받게 될 텐데 예. 뭐 본인이 주장하는 대로 뭐 경찰에서 그러면 하든지 또 영장 발부도 좀 납득할 수 있게 하든지 예.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가슴이 벌렁거려가지고 네.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도대체. 그걸 보는 국민들이 저걸 불안해서 볼 수가 있어야죠.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일까지 보게 되다니 저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저 국민들도 좀 생각을 해서 죄진 사람 잡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국민 감정을 잘 헤아려서 이 일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네, 이제 12.3 사태가 난 딱 한 달 됐습니다. 오늘 한 달째더라고요. 네, 한 달째인데 네. 한 달 만에 이 윤석열 대통령들은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잖아요. 세 차례 소환에 불응했다고 안 나오니까 합니다. 예. 합습시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천천히 따박따박 하고 싶죠. 지금도 너무 늦었어요. 한 달 만에 이게 대통령이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니까 할수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놓고 생각할 때 뭐 방법은 빤해. 국민들이 바라는 거 왜 저러나? 왜 저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나? 그냥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이 경찰에 가든 공수처로 가든 가서 부른 대로 가서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 이야기하고 재판 받으려면 자기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맞는 거지. 예. 이거를 질질 끌면서 예. 경제가 아까 임명전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좀 끝물을 추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한 분은 일만의 책임도 안 느끼고 그리고 국민은 그냥 두릉투기를 몰아내야 좋겠습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진짜 호소하고 싶어요.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문제를 정리를 하는 입장을 서라. 그걸 본인이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정 실장을 뭐합니까? 비실장은 뭐하는 겁니까? 참 답답해요. 예. 아무도 뭐 윤석열 대통령 잘했다 그런 말을 할 사람은 지금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좀 국민 감정을 좀 생각을 해서 불안하지 않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자, 오늘 그 체포영장 집행이 이제 한남동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또 오후 2시부터는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재판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두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변론 준비 기일이라고 해서 뭐 쟁점을 정리하고 앞으로 심리를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논의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전에 탄핵 재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좀 담겼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앞으로 이 탄핵 심판 내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계엄 선포한 게 제대로 된 거냐? 네. 그거부터 따지겠죠. 예. 불법이라는 건 뻔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전시 사변도 아니고 그게 준하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법이다. 네. 규정이 맞지 않다. 이거 얘기 나올 거고. 그다음 포고령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포고령 내용 보면 섬뜩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의사들 상대로 해서 예. 처단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병력 동원을 얼마나 했느냐? 예. 그 국회 쳐들어갈 때 얼마나 많은 병력들을 동원했습니까?
그쪽만 했습니까? 선관위는 왜 또 들어갔습니까? 이런 등등을 놓고 판단을 할 터인데 판사들은 또 왜 체포하라고 그랬죠? 예. 이건 사법부도 아마 화가 날 거예요. 우리가 뭔 잘못했다고 우리 있는 대로 따박따박 판단해서 결정한 건데 그럴 거예요. 요 한 4대까지를 가지고 네. 쟁점을 가지고 다툴 텐데 다툴 필요가 없는 사안입니다. 네. 너무 쉬운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에서는 빨리 결정해가지고 네. 빨리 이 상황을 종결시켜야 됩니다. 끌려가면서 할 일은 전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8인 체제가 지금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90일 안에 하도록 돼 있죠? 아니죠. 6개월 안에 하게 되리. 자, 예, 60일은 선거 기간이고요. 예, 규정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규정상 돼 그렇게 있죠. 돼 있는데 예. 그렇게 길게 갈 이유가 없죠. 예.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는 최대한 빨리 결정하는 게 네. 이게 상식과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 제일 큰 원인은 정치 불안이다. 예. 정치 불안을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국면을 정리하고 예. 내란 문제도 정리하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네. 대통령 선거 새로 해가지고 새 질서가 서지 않으면은 한국 경제는 헤어나기 힘들 것이다. 누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에서도 그에 맞춰서 네.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국민 소망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속하게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좀.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잘 하겠죠. 네. 아마 4월 15일 이전에는 하지 않겠습니까? 뭐 두 분이 또 4월 18일 날 퇴임을 한다니까 뭐 그 전에 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네. 퇴임한다고 해요. 그 예. 전에 이제 해결이 될 거로 보는데 네. 그럼에도 옛날에 뭐 급하면 둘러가란 말이 있듯이 예. 꼼꼼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서 의원이 주장하시는 저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그렇고 또 국민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 또 본인 자신이 뭐 대통령인데 이러나 저러나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도 소상하게 좀 속 시원하게 다 얘기를 좀 하고 그래서 이번 기회가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갈등되어져 있는 서로 의견이 나뉘어져 있는 국민들을 통합하는 그런 재판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납득할 만한 그런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충분하게 심리를 하고 공정해야 한다? 공정하고. 예. 그래서 양쪽이 참 그럴 만하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판결을 했다. 네.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간에 예. 지금 어떻든 분명한 거는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그 판결, 그런 공정한 그런 심판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후유증이 없습니다. 네. 그 찜찜하면은요 계속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이 뭐 네. 옳다 그러다 또 이런 그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국민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조금 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판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이 지금 8인 체제, 원래는 이제 9명이 이제 완성체인데 여전히 1명이 지금 이제 빠진 상태인데, 최상목 대행이 이제 국회 추천목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명을 이제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 합의를 해오면 이제 추가로 이제 임명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3명 다 하기로 국회에서 원래 합의했던 거다 해서 이제 공문을 이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40여 후보자를 이제 즉각 임명하라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이제 좀 다른 그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매듭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 최상목 대행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을 거라고는 이해는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국무회의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사람들이죠. 심지어 최상목 대행도 그런 처지였죠. 예. 그런 처지였지만 상황이 지금 엄청나게 변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판단으로 이 상황을 접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국무회의 내에서 국무회의를 해보면은 그 내용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아주 말하자면 극우적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시각, 내란 아니다 하는 시각으로 갖고 있는 국무위원도 있는 것 같고, 예. 그건 그렇지 않다. 상식으로 볼 때 내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임명했지만은 이건 아니다.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맞춰서 가야 된다.
이런 국무위원도 많고 예. 절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범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하는 것이 그나마 국무위원으로서 할 역할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나가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한창, 정계선 두 분은 각각 이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분으로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마은혁 후보는 야당이 민주당에서 예. 추천을 했는데 예. 이 세 분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에서 여야가 같이 합의해서 문건 것이 다 있습니다. 예. 다 합의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지금 임명 안 하는 거는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잘못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지는 이해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일을 따박따박 처리해 가야 되는데 이 따박따박이 안 되고 있어요. 두 사람 임명한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다음에 마은혁 후보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극우적 입장에 있는 국무원 몇 사람들의 압박에 눌려가지고 또 지금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이게 지금 임명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최상목 대행이, 권한 예. 대행이 예. 이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그게 법에 맞는 행위입니다. 네. 그게 제대로 하는 대행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최상목 대행은 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네. 상식이 보는 거 해야죠. 근데 국민들이 이걸 격려해주고 국민들이 최상목 잘한다. 네. 앞으로도 계속 잘해라. 이런 국민적 격려가 있어야만 이 양반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좀 나서줘야 한다고 봐요. 추가로 이제 그 마 후보자도 이제 임명을 해야 된다. 우 의장은 이제 곧 헌재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까 싶기도 하고요. 그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 이것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대행이 탄핵 소추됐죠. 그렇죠. 예. 그 대행이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느냐? 그거 옛날에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그래서 결국은 그때 못하고 말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쟁점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오죽하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것 때문에 탄핵을 당하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이 대행의 대행이죠, 뭐. 그분이 두 사람을 임명한 거는 그거는 굉장한 용기였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한 이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사람이라도 여야가 각각 추천은 본래 이게 여야가 같이 추천을 해야 되는 건데 한 사람 야당이 추천한 건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한 사람 더 야당이 추천하는 거. 사실 제 3당 몫이었는데 의뢰 옛날부터.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는데 야당이 추천을 한 사람이기는 야당이 추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세 사람이 한 사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 추천 자체가. 세 사람을 이제 그 계엄 전에는 이제 그 하기로 네, 일단 어떻든 합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러니까 마 권한대행이 저는 굉장히 지혜롭게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두 사람을 더 예. 추천을 해서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그런 일도 했고 뭐 명분이 있잖아요. 여야가 추천했다. 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분이 보류를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판단이었다. 나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이 사람이 참 지혜로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까지 한번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개헌론이 사실은 계엄 이전에는 야당에서 이제 주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계엄 이후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개헌하자는 얘기가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여야의 입장이 좀 달라지는 부분 때문에 지금 선뜻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한다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좀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헌을 하게 되면요. 모든 논의가 개헌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네. 소위 개헌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란이 지금 극도인 상황인데 여기다 내가 또 개헌 문제까지 덧붙여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안 되면 죽도 밥도 안 돼요. 소위 말해서. 때문에 지금은 이 내란 문제 이걸 종식시키고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곧 치를 것 아닙니까? 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가 나서서 내가 되면 개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공약에서? 개헌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나는 2년만 하겠습니다. 2년 뒤에 대통령 선거를 꼭 치르십시다.
그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예. 이런 후보가 나와야 한다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그 후보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따를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 그 후보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중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 손질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나는 국민들이 두말 없이 저게 답이다. 그렇게 가자라고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얘기가 풀리지. 예. 지금 개헌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혼란이 더 가속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때가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예. 대통령 선거 이제 그 국면에서 거기서 이제 후보들의 공약을 통해서 개헌을 좀 이뤄보자 이런 제안이신 것 같고요. 예. 네, 뭐 개헌 논의는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이제 헌정회에서까지 예. 나서서 앞장서는 그런 형국이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저는 뭐 대체적으로는 우리 설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네.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만약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은 물론 헌정에서는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고 개헌하고 대통령 선거 치르자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요. 원포인트 개헌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조금 여러 부분을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죠. 기왕에 개헌을 하게 되면은요. 예. 아직 그래서 뭐 대통령 결국은 대통령 후보 되는 사람이 아까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3년을 해야 국회의원 선거하고 이렇게 아마 임기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공약을 하고 예.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들이 우려를 할 겁니다. 과거에 뭐 그렇게 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든지 간에 이제 그 방법밖에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탄핵 국면이니까 뭐 내란 수사 다 끝난 다음에 뭐 개헌 논의를 하자. 이제 그건 난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내란 문제야 이제 법원에서 판결할 거 아닙니까? 네. 조사를 하고. 또 알겠습니다. 탄핵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넘겨졌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탄핵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될 거고. 네. 뭐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거는 아니고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해서 국민적인 그런 콘센서스를 합의를 이루어야 예. 누가 대통령 후보가 그런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약에 무게가 실려질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그게 실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하고요. 뭐 그거 해가지고 세상이 뭐 혼란해지나요? 정치권이 뭐 탄핵은 탄핵대로 네. 뭐 내란 문제는 또 법원에서 해결을 잘 예. 해나가고 또 이건 또 다른 문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개헌 논의는 개헌 논의대로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